자,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했었던 게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냈고 그 소수 중에서도 어떠한 소수로 나타내보니 뭐 유한소수인 경우가 있고 유한소수인 경우가 있었고 무한소수인 경우가 있었지. 그 무한소수의 가체도 뭐 순환소수인 경우가 있었고 비순환하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요점을 순환하는 경우로 많이 알아봐서 제안을 했었지. 순환 마디도 해봤고 소수점을 어떻게 찍는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눈을 돌려서 유한소수.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할게. 자, 언제, when. 자, 아까는 why였지. 뭐 영어도 좀 많이 쓴다. 우리가 언제, when. 언제 유한소수가 됐었어? 언제 유한소수가 됐었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예를 한번 찾아봤었지. 여러 가지 예를 뭐 직접 뭐 4분의 3을 소수로 표현하기도 했었고 11분의 3 표현해봤었고 뭐 7분의 1 뭐 등등 같은 여러 가지 예를 표현해보니까 얘는 0.75로 딱 떨어지고 얘는 뭐 0. 얼마 얘도 뭐 0. 얼마 이 경우 자체는 뭐 실제로 얘는 무한소수로 유한이 딱 떨어지지 않는 실제로 무한소수가 됐었어.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를 매번 계산해서 파악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드는 거야. 아까 이거는 뭐 단점, 물론 이거는 정확은 해. 계산을 하면. 얘는 계산이 귀찮잖아. 솔직히 귀찮잖아. 귀찮은 게 크지? 그래서 이 귀찮은 거를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보고 싶잖아. 어떻게든. 그래서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럼 이 귀찮은 걸 어떻게 한번 처리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놓은 게 그러면 걔네가 가지는 언제 유한이고 언제 무한이 되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유한이 가지고 언제 무한이 나는지를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알아봤던 거야. 각각에 대해서 얘네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길래 언제 유한이 되고 언제 무한이 되는지를 알아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소수에서 다시 유리수로 얘네 숫자를 한번 바꿔봤어. 지금 한 거는 뭐냐면 지금 0.25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 100분의 25고 얘는 100분의 25는 25하고 약분해서 얘는 뭐 그러니까 실제로 5에 125 약분하면 5 하고 20 그리고 또 5 약분하면 4분의 1 따라서 4분의 1이라는 게 0.25가 됐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유한소수가 됐었던 거는 유한소수를 어떻게 만들었어? 유한소수로 만드는 건 뭐 4분의 1이라는 거를 뭐 100분의 25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해.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유한소수 얘를 뭐 이렇게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분모에 따라서 여기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분모. 뭐 형용 색깔로 다 나온다. 분모를 과연 우리가 10, 100, 1000과 같은 뭐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였어. 그러면 10, 100, 1000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뭐 10,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 1000이라고 하는 건 10의 세제곱. 그러다 보니까 과연 10이랑 10의 제곱이랑 10의 세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했고 그러면 10하고 10의 제곱하고 10의 세제곱을 직접 한번 전개를 해보면 얘는 뭐 2 곱하기 5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 얘는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10, 100, 100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다는 거는 실제로 결국 분모에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에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라고 하는 게 반드시 2하고 5만 있으면 됐었어. 근데 어제 얘기했었어. 2하고 5만 있어야 된다는 거는 2하고 5 말고 중요한 건 뭐? 다른 소인수라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지. 즉 3이나 7이나 이런 소인수가 있으면은 무한소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3이나 5와 7이 있는 경우는 결국 무한소수가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된 거야.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너네가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2만 있는 경우, 5만 있는 경우 역시도 뭐 분모 분자에 적당하게 곱해가지고 2하고 5가 섞여 있게끔 만들 수 있었지. 중요한 거.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했어. 자, 그러면 봐야 될 게, 그러면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how? 여기는 여기는 when 했었지. when이어서. 자, 이제 how? 어떻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 유한소수로 표현하려면 10의 거듭제곱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됐었어? 중요한 거 아까 봤지만 10이나 10의 제곱이나 10의 세제곱 모두 아까 표현했지만 2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하고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지만 이때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생색경으로 다 나온다. 2 곱하기 5는 2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10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중요한 여기 1, 1, 2, 2, 3, 3이라는 뭐 중요한 건 지수가 같을 때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지수가 같을 때라는 조건이 있다면 그때 뭐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핀트야 얘가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따라서 앞으로 유한소수 따라서 이건 잘 안 보이다. 이게 잘 보이나? 우리는 따라서 이건 잘 안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10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쟤를 처리할 거냐면 우리는 뭐 2와 5의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요 핀트가 제일 중요하던 거야. 2와 5의 지수를 같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요 초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2하고 5의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0.5라고 알았던 건 실제 10분의 5였던 거는 2하고 5는 세트가 같이 있을 때 10으로 바꿔줄 수 있어. 지금 2분의 1은 2의 1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하고 5하고 지수가 같을 때 10의 거듭제곱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2하고 뒤에 5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5의 1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얘는 뭐 2 곱하기 5의 1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뭐 10분의 5가 되어서 얘는 0.5라는 거야. 됐어? 똑같아.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3. 역시도 뭐 실제로 2의 세제곱 5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뭐 2의 지수는 3이고 5의 지수는 1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 뭐를 맞춰줘?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 있는데 5의 작은 지수를 큰 지수에 맞춰준다 했어. 1을 3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5의 제곱을 곱해야 되지. 5의 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야 원래 수랑 같아질 거고. 중요한 건 원래 수랑 같아지게 만들려고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했던 거야. 따라서 이렇게 맞춰보면은 결국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리고 뭐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얘를 뭐 10의 세제곱분의 3 곱하기 5의 제곱. 따라서 뭐 0.075가 되겠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5, 25, 3, 5, 15 뭐 되겠네. 3, 5, 15, 75가 되니까 0 되면 0.075가 되지. 그래서 지수가 같을 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거. 이거 나 봐봐. 다 외우는 게 아니야. 하나의 흐름으로 모든 얘기 자체가 꿰어진다니까. 중요한 거. 그렇게 항상 이해를 해야 돼. 생각해야 될 거.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이해했다면 지금 유형 5번, 유형 6번이 바로 풀려. 유형 5번에 다음은 분수 20분의 3이라고 하는 거를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래.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자, 봐봐. 20이라는 거 소인수 분해해보니까 뭐 2 곱하기 5에 20이라는 거 4, 5, 20이지.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야. 2의 제곱 곱하기 5인데 2의 제곱에다가 중요한 건 뭐 2는 지수가 제곱이고 5는 지수가 1이지. 그러니까 얘네 중요한 건 얘네 지수를 뭐 얘네 지수를 중요한 건 같게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 근데 지금 5는 한 개 있잖아. 5는 한 개 있고 2는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5 입장에서 몇 개가 더 필요해? 한 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는 거야. 5의 1제곱을. 그렇게 되면 지금 5가 두 개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 정리를 해주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고 얘는 계산해주면 100이 돼. 따라서 100분의 65가 되어서 실제로 뭐 0.65라는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됐나? 그래서 58번에 직접 계산을 해보면 알만수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보면은 분모 분자에 중요한 건 5에 필요했던 게 5가 한 개 더 필요했지. 5가 두 개 더 필요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야. 됐나? 자, 그 다음에 59번은 다음 중 분수 중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네. 아까 얘기했죠.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려면은 내가 분모 분자에 2나 5만 있을 때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근데 그거는 뭐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지금은 25분의 9는 5의 제곱분의 9니까 실제로 뭐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줘야 돼. 5가 두 개 있으니까 2가 두 개 더 있어야 되잖아. 2가 두 개 더 있어야 10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얘 계산하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42분의 7은 중요한 거, 얘는 6, 7, 40인데요. 6, 7, 42분의 7이니까 중요한 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 분모 분자에 2나 5만 있는 거는 뭐, 제일 중요한 건, 요 밑에서 할 거야.
기약분수 1대야. 기약분수 1대. 그래서 얘를 직접 7, 7 약분을 하면 얘 6분의 1이잖아. 6분의 1인데 얘는 뭐 2 곱하기 3분의 1이야. 따라서 분모에 3이 있잖아. 중요한 건 3. 우리가 2하고 5만 있을 때 얘네를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저 3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계산 자체가 안 되지. 그래서 6분의 1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 계산을 해보면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돼.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80분의 3은 8 곱하기 10이지. 8 곱하기 16 곱하기 5. 16 곱하기 5니까 실제로 2의 4제곱 곱하기 5 분의 3이야. 그러다 보니까 2하고 5만 있잖아. 자,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줘야 돼? 얘는 5가 1개 있고 2가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지수를 같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니까 왼쪽 오른쪽 분모 분자에 뭐 5의 세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10의 4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자, 그 다음에 98하고 21은 7로 약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7로 약분하면 7, 3, 21 그리고 7일은 7, 7, 4, 28 14분의 3이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7분의 13이네. 7이 있네. 중요한 건 7이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얘가 뭐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산하면 5야. 2번 4번이네. 125는 5의 세제곱이거든. 5의 세제곱분의 2니까 5가 3개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뭐를 더 곱해줘야 돼? 2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10의 세제곱이 될 거야. 따라서 얘는 10의 세제곱분의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자, 됐나? 그 다음 60번이야. 60번에는 얘네를 10의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주자연수 A는 가장 작은 수로 구하시오 라고 하네. 그러면 뭐 없어. 지금까지 했으면은 지금까지 내용 자체를 이해했다면 60번 자체도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125분의 11을 10의 n제곱의 A로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때 나타낼 수 있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때 두 자연수 AN에 관해서 125분의 11은 아까 얘기했지만 125라니까 5의 세제곱이야. 5의 세제곱분의 11이야. 그럼 5가 3개 있어. 그러면 내가 뭐가 더 필요해? 중요한 건 2하고 5의 지수가 같을 때였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5의 세제곱에 대해선 2의 세제곱이 있어야 지수가 같은 세트가 되지. 그래서 얘네를 맞춰보면 10의 세제곱분의 2의 세제곱이 8이잖아. 그래서 88이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0.088이 되겠네. 0.088이 되겠네. 따라서 이거는 뭐 고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10의 n제곱분의 a가 될 때면은 n은 3일 거고 a는 88이겠네. 따라서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해보면은 뭐 91이 되네. 됐나? 자, 근데 너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면 약간 놓치는 건 있어. 중요한 건 유한소수로 나타낸 an으로 할 때 a 플러스 n 중 가장 작은 수를 물어보잖아. 지금 내가 가장 작은 거라고는 얘기 안 했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답냈다라고 하는 애들 아마 대부분일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 푼 애들이 아마 대부분일 건데, 그러면 여기 가장 작은이라는 말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모르고 그냥 푼 거라고. 감와? 너네 이거 제대로 안 풀었어. 이렇게 풀면. 왜냐면 실제로 10의 세제곱은 얘 뭐 100, 1000분의 1, 10, 100, 1000분의 88이잖아. 그럼 1000분의 88이기도 하지만 얘는 뭐 분모 분자에 0 하나를 더 붙여서 만분의 880이기도 해.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뭐 10의 4제곱분의 88 곱하기 10이 또 가능하거든. 그래서 실제로 위에 들어가는 a가 880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n은 4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 근데 그렇게 되면은 n은 4고 a는 880이지 점점 수를 분모 분자의 10을 계속 곱하는 거기 때문에 수 자체가 점점 커져. 따라서 그 중에 a 플러스 n 중 가장 작은 케이스는 그 중에 0을 다 뗀 기하분수가 되는 n이 3이고 a가 88인 경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지만 이 문제를 온전히 끝까지 다 푼 거야. 요거는 이거 봐둬야 돼. 요거 너네 대충 풀고 이렇게 답 내면은 백방 틀려. 그 다음에 61번에는 다음 중 분수 중 유한소수로, 자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유한소수로 언제 나타낼 수 있다? 분모 분자에 2나, 중요한 거 분모의 소인수 자체가 2나 5만 있을 텐데, 중요한 거 2나 5만이 아니야. 2나 5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분수? 기하분수가 될 때 얘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기하분수에 대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을 때야. 자, 3분의, 그래서 너네가 판단해야 될 게 첫 번째 기하분수인지.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기하분수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를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건 3분의 5지. 3분의 5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기하분수잖아. 기하분수가 돼 있고 분모의 소인수가 3이지. 따라서 유한소수가 아니지. 3분의 14. 자, 이제 지금 봐봐. 훨씬 너네가 앞에서 그렇게 일일이 노가다로 계산한 게 아니라 딱딱 보고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잖아. 14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 3하고 14 계산해보면 얘는 2 곱하기 7분의 3. 따라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 지금 7 있지, 분모의 소인수가 7이 있어. 분모의 소인수가 7이 있으니까 2, 5 말고 다른 수가 있지. 따라서 얘는 무한소수야.
그래서 나타낼 수 없어. 60분의 21은 중요한 건 얘가 60분의 21이니까 6 곱하기 10이니까 6, 2, 3, 2, 3, 3하고 10이니까 2, 5.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말고 딴 거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중요한 게 3하고 21이 약분이 가능해. 따라서 기약분수로 만들어 놓으면 7분의 20이잖아. 20분의 7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얘는 4 곱하기 5니까 4 곱하기 5분의 7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잖아. 그래서 기하분수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 중요한 거. 됐어? 그 다음에 4번은 12분의 7을 실제로 3, 4분의 7이니까 실제로 소인수가 3이 있고 33분의 11은 11 중요한 건 33이 33분의 11이 기하분수. 중요한 건 이게 기하분수가 아니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하이 아니야. 기하 자체가 아니야. 따라서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하면 1이고 3, 즉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에 2나 5 말고 다른 수인 3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건. 3이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그러니까 3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유한소수, 그러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지. 따라서 유한소수가 되는 건 뭐였어? 3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해보고 훅훅 가는 거지. 그래서 다음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이것도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처음에 할 거는 약분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 3, 5 약분 되는 거 없지? 근데 3 있지? 따라서 무한소수. 무한소수 대 중요한 건 순환하는 무한소수야. 얘는 무한소수. 2n의 제곱이니까 3 없네. 따라서 얘는 유한소수. 3, 5, 3 있네. 약분 안 되지? 따라서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야. 27분의 50은 약분 돼? 약분 안 돼. 3으로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따라서 얘는 실제로 3의 세제곱분의 50이니까 약분 안 되니까 따라서 얘는 무한소수. 110분의 11로 중요한 거. 얘 11로 약분이 가능해. 그래서 11로 약분을 하면 11로 하면 10분의 3이잖아. 약분하다 보니까 얘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분의 3이야. 따라서 2, 5만 있지.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야. 있나? 63번에는 자, 이렇게 물론 유한소수인 거를 안다 하는 거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A, B 이렇게 응용 파트.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다뤄왔던 그 느낌이 아니지. 이렇게 응용 파트로 문제가 나와버리면 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 이 적용할 때는 중1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많이 활용이 되거든. 자, 봐봐. A, B, C에 대해서 던진 자유투의 개수와 성공한 자유투의 개수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자유투의 성공률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선수를. 자, 자유투의 성공률이야. 자, 물어보는 게 성공률이지. 성공률, 성공률. 자, 성공률이야. 자, 여기 63번 따로 풀어볼게. 63번이야. 63번에 우리가 자유투의 성공률. 성공률이란 어떤 율이잖아. 따라서 백분율이야. 백분율을 얘기하는 거지. 백분율이라는 건 전체분의 일부 곱하기 100이야. 근데 그 중에 백분율에 대해서 100을 뗀 백분율을 실제로 비율이라고 얘기했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게 자유투에서 성공률을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전체분의 일부를 생각하면 돼. 즉 A라고 하는 게 던진 개수가 전체 28분의 성공한 개수 18개. 자, B라고 하는 게 전체 72분의 성공한 거 63개. 자, C라고 하는 게 전체 48분의 성공한 39개.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 분수 자체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닌지는 처음에는 중요한 건 항상 뭐가 되든 중요한 건 기하이야. 기하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분모 분자에 내가 28분의 18이니까 분모 분자에 얘는 약분을 하면은 2, 9, 18이니까 약분을 하면 2 하면은 9, 24네. 14분의 19가 기하분수고 얘는 2 곱하기 7분의 9잖아. 뭐 있어? 중요한 거 있어? 여기 7 있네. 7 있네. 따라서 얘는 무한소수가 되네. 무한소수 대 0이 순환하는 무한소수야. 요거 잘 봐도 요거 헷갈려. 자, 그 다음에 B 72분의 63은 9로 약분되겠네. 9, 7, 63. 9, 8, 72네. 그래서 8분의 7이 기하분수고 얘는 2의 세제곱분의 7이니까 얘는 유한소수로 되네. 왜? 2만 있으니까. 자, 48분의 39야. 48분의 39는 딱히 39라고 하는 게 3으로 약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13분의 3, 1은 36, 16분의 13이네.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분의 13이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분모에 2만 있네. 그래서 2만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가 되겠네.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선수는 A하고 C. 따라서 A하고 C다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가모와 직접 이렇게 응용 파트에 문제가 나오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이 하라는 지금 백분율 요 개념 자체는 너네가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활용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1 실제로 내용 자체는 백분율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이랑 또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와. 가모와
자, 그 다음에 64번이야. 64번. 64번에는 민재는 길이가 42cm인 철사 4개를 이용하여 각각 정구각형. 민재가 뭘 만들었냐면 길이 42cm인 철사 4개를 활용해서 만든 게 정구각형, 정16각형, 정20각형, 정28각형을 만들었대. 민재가 만든 다각형 중 한 변의 길이를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잖아. 자, 그럼 중요한 건 정다각형. 여기서 물어보면 정 얘기하잖아. 정다각형이 뭐였어? 정다각형. 이거 중1 테스트. 정다각형이 뭐였어? 각각에 있는 변의 길이와 안에 있는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로 우리가 정다각형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정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아마 그려질 거야. 막 이렇게 그려지겠지.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려져서 막 이렇게 해서 그려질 건데 각각에 대해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야. 따라서 민재가 만든 정다각형 한 변의 길이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물어보니까 봐봐. 결국은 요건 여기다 써야겠다. 그치. 여기다가 물어보는 게 뭐야? 중요한 건 항상 물어보는 거에 밑줄을 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는 게 정다각형 중 한 변의 길이. 물어보는 게 뭐야? 한 변의 길이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를 물어보지.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게 일단 한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 변의 길이가. 그래서 뭐 실제로 42cm인 철사를 4개를 활용을 하잖아. 그래서 정구각형 우리가 자 보면은 정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42cm인 철사 4개를 활용을 하는 거니까 내가 정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42cm인 그러니까 철사 4개를 활용해서 정구각형, 16각형, 20각형 각각 철사 42cm 하나를 활용해서 얘 만들고 하나를 활용해서 얘 만들고 하나를 활용해서 얘 만들고 하나를 활용해서 얘를 만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 돼.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정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래 있던 42cm를 한 변의 길이 9개로 나눴으니까 9로 나눌 거야. 됐나? 9로 나눌 거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뭐 정구각형 9분의 42. 그 다음에 정16각형은 뭐 42를 16으로 나눌 거고. 그 다음에 뭐 정12각형은 뭐 42cm를 12로 나눌 거고. 정28각형은 뭐 42를 28로 나눌 거야. 가만. 자, 그러면 실제로 얘네를 약분을 해보면 9, 3, 3은 9, 3, 1은 3, 3, 42, 3분의 14지. 뭐 있어? 분모의 소인수 뭐 있어? 3 있네. 자, 3분의 14 역시도 분모의 소인수가 3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네. 16분의 42는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4, 3, 16으로 나누면 아니구나. 2, 4, 2, 8, 16, 2는 4, 21, 8분의 21이지. 그래서 2, 8, 16, 2, 1은 4, 2는 4, 8분의 21이니까 기하분수로 바꿔놓는데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네. 2만 있으니까 얘는 유한소수네. 얘는 무한소수였고 얘는 유한소수네. 그 다음에 12분의 42는 분모를 2로 나누면 2, 6, 12, 2, 2는 4, 21, 6분의 21이고 다시 3으로 나눌 수 있네. 3으로는 3, 7, 21, 3, 2, 6. 2분의 7이잖아.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네. 따라서 얘는 뭐가 돼? 얘는 유한소수가 돼. 자, 그 다음에 28분의 42는 직접적으로 나누면 7, 6, 42, 7, 4, 28. 그리고 2분의 3이 되니까 여기도 분모에 2만 있네. 분모에 2만 있네. 따라서 얘는 유한소수가 되네.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무한소수로 물어보잖아. 그 중에 유한이니까 무한이 되는 건 얘만이네. 따라서 우리는 정구각형, 정12각형도 된다는데? 정12각형, 정20각형이구나. 정20각형이고, 내 20각형이구나. 정12각형이 아니라, 계산 잘못해서 정20각형이지. 문제를 잘못 봤네. 정20각형. 자, 따라서 정20각형이야. 따라서 정12각형이고, 20각형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정12각형이니까 20각형이에요. 정20각형. 20각형은 20분의 42를 계산을 해보면, 이 10분의 42가 되고, 따라서, 잠깐 뭔가 이상한데? 자, 이 정22각형. 글을 잘 못 읽지. 정22각형이지. 22각형. 따라서 얘가 22각형이야. 그래서 22분의 42가 되니까 실제로 약분을 해보면 2로 약분을 해보면 11분의 21이 되어서 분모의 소인수가 11이 있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 무한소수가 되네.
22각형이 아니 22각형, 22각형, 12각형으로 보고 20각형으로 글을 잘 읽어야 돼. 이렇게 중요한 건 글 잘 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65번. 65번. 자, 64, 65, 66 같은 게 너네 지금 응용 파트거든? 64, 65, 66 같은 게 지금 응용 파트야. 얘네 세 파트, 지금 위에도 그렇고, 이 응용 파트를 너네가 잘 해봐야 돼, 중요한 거. 자, 수직선에서 0하고 1을 나타내는 두 점 사이를 차례로 15등분하여 나타내는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해서 A1, A2, A3, A4, A14까지 나타내는데 이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자, 그러면 새로운, 지금 너네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상황, 65번 같은 새로운 상황이야. 상황 자체가 새롭지. 그러면 너네가 하라는 거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주어진 정의대로 항상 얘기하죠. 정의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중요한 거 그냥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 너네가 생각할게. 0하고부터 1까지를 15등분 해봐. 여기 0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막 촘촘하게 잘랐어. 15등분을 했어.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예수는 여기 있는 칸을 15등분 했잖아. 15는 혹시나 헷갈리면은 이 15를 예를 들어서 2등분 했다 쳐봐. 0하고 1을 2등분했어. 그럼 여기 있는 수는 실제로 가운데에 있는 수는 뭐야? 0.5. 0.5가 분수로 나타나면 2분의 1이지. 그럼 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2잖아. 그러니까 0하고 1을 2등분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칸이 2분의 1이라고. 자, 혹시나 헷갈리면 0하고 1을 3등분해.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수를 실제로 표현하면 소수로 표현하면 0.33333이지만 분수로 표현하면 뭐? 3분의 1. 두 번째 건 3분의 2. 혹시나 헷갈리면은 요러한 너네가 수 자체를 조금 더 간략화시켜서 직접 한번 해보라니까. 이게 어려워? 아니잖아. 직접 한번 해봐야 돼. 중요한 거. 그러면 얘네를 자체를 15등분하면 첫 번째 게 뭐야? 15분의 1. 두 번째 게 뭐? 15분의 2. 그래서 쭉 가서 15분의 1. 따라서 우리는 65번에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 자체로 접근을 한다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15분의 1로 표현하니까 첫 번째 수 A1이라고 하는 게 뭐? 15분의 1. A2라고 하는 게 15분의 2. A3라고 하는 게 뭐? 15분의 3. 쭉 가서 A14라고 하는 건 뭐? 15분의 14겠네. 그럼 이 중에 물어보는 게 이 중에 유한소수, 이 중에 우리는 유한소수, 유한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야.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뭔지를 보자 하면은 분모가 뭔지를 봐야겠지. 지금 15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5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얘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으면 분모의 소인수가 뭐 2나 5만 있으면 좋잖아. 근데 뜬금없이 3이 있지. 그러니까 이 3 자체를 3이 제거가 되는 케이스에 한해서 우리는 얘가 유한소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가능하다고. 3이 제거가 되는 케이스에 한해서 얘가 유한소수가 될 거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3이 언제 제거되느냐? 위에 들어오는 얘를 전체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면 15분의 A라고 표현해보고 실제로 A가 실제로 1부터 14까지라고 적을 수 있지.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얘가 언제 유한소수가 되느냐? 저 A가 3을 제거해주는 경우. 이 말은 뭐? 3이 분모분자가 3이 약분이 되는. 이 말은 분자가 모두 3이 약분이 돼야 돼. 이 약분이 된다는 것 따라서 A라고 하는 게 3의 배수일 때 약분이 되잖아. 중요한 건 너네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내고자 하는 게 얘야. A라고 하는 게 3의 배수가 되면은 제가 소거가 된다. 따라서 1부터 14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3의 배수. 1부터 14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는 실제로 3, 6, 9, 12, 15가 되는데 15는 14까지는 안 들어가지. 따라서 3, 6, 9, 12가 되어서 총 4개. 여기 있는 4개가 3의 배수가 된다고. 중요한 거. 따라서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는 따라서 1번. 따라서 4개라는 거지. 감와? 이거 문제를 봐봐.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가 아니야. 너네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풀었던 요 방법들을 봐봐. 이 상황 자체를 15등분을 바로 해서 알기가 어려워서 너네가 직접 2등분 해보고 3등분 직접 해봤어. 2등분.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2등분, 3등분 직접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15등분을 추론하는 거라고. 이게 일반적인 수학에서 요구하는 거라고. 너네한테 요구하는 추론 능력. 수능에서도 딴 거 아니야. 요런 능력 필요로 해. 너네가 상황 자체가 복잡하면 간략화시켜서 몇 개를 해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전체 케이스를 통해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보는 게 너네가 이 고등, 중등이든 고등이든 요 수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생략화시켜서 몇 개를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론을 해보고 그럼 각각에 대해서 15분의 A로 표현되는 이 A가 언제 유한소수가 되냐면 A가 3을 소거해주는 경우 따라서 A가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에 한해서 얘네가 소거가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 됐나?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66번이야. 66번에는 5분의 1과 7분의 5 사이에 있는 분모의 35분 중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분수의 합을. 자, 66번도 비슷하긴 한데 봐야 될 건 약간 다르지. 66번 풀어봤어? 66번 자신이 맞았다. 자, 맞았다. 손 들어봐. 들었어? 자, 분수 5분의 1하고 7분의 5 사이에, 여기 사이에 있는 수래. 사이에 분모가, 애초에 분모 자체가 35인 분수 중에서 여기서 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합을 물어본대. 자, 그러면 분모가 35니까 하라는 게 뭐야? 분모가 35라잖아. 그러면 얘네하고 얘네도 일단 기본적으로 분모를 35로 고쳐보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는 실제로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 35분의 7. 얘네 7분의 5라는 것도 뭐 35분의 분모 분자에 5를 곱하면 25가 되잖아.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수라고 하는 것은 35분의 8, 35분의 9 쭉 가서 뭐 35분의 24겠네. 요 사이에 있는 수는 이거구나 라고 안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뭐였지? 물어보는 거 이거 사이에 얘네가 언제 유한소수가 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분수의 합을 물어보네. 유한소수로 언제 나타낼 수 있다 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모두 2나 5만 있을 때. 근데 35라는 걸 소인수분해 해봐야겠지? 35라는 걸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뭐 7 곱하기 5잖아. 따라서 7을 없애줘야 돼. 7을 없애줘야 돼. 따라서 이 생각, 그러면 여기서 7을 제거해줘야 된다. 제거가 돼야 되는구나. 이 말은 7의 배수가 되면 위에 있는 분자라고 하는 게 7의 배수가 되면 아마 약분이 되어서 제거가 되겠구나라는 요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까지 했던 게 요거였잖아. 약분이 되겠구나. 따라서 실제로 위에 있는 8부터 24의 수 중에서 7의 배수를 찾는 거야. 7의 배수. 7의 배수는 7은 7, 7이 14, 73, 21. 그래서 14하고 27, 4, 28. 28은 24 넘어가지. 그래서 14하고 21인 경우에는 7의 배수가 되어서 약분이 돼. 즉, 35분의 14와 35분의 21을 생각해보면 7로 약분이 돼서 2분의 5, 5분의 2, 그리고 5분의 3이 되어서 5분의 2와 5분의 3이 되어서 분모가 5분의 2, 분모가 모두 5지. 따라서 이 경우 우리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을 추론이 가능한 거야. 유한소수. 됐어? 그 다음에 67이야. 그러면 얘를 이제 응용을 해서 조금 응용을 하는 거지. 이제부터가 약간 너네 학교에서 좋아할 만한 문제들이지.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게. 자, 유형 7번이야. 7번에 봐야 될 게 a분의 b 곱하기 x가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거는, 자, 이제 약간부터 응용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한소수가 언제 된다 했어. 유한소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형 7번에서는 유형 7에서는 지금 언제 유한소수가 되는 거를 물어보잖아. 그럼 유한소수가 언제 됐었어? 얘기할게. 유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분모의 분모의 소인수, 즉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이 분모도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을 때여서 중요한 건 기약분수일 때. 기약분수일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해야 될 게, 처음에 기약분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 케이스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됐나?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유형 7번에 a분의 b, 그러니까 유형 7번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67번에 보면은 67에는 2100에 35 곱하기 a를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 유한소수가 될 때 이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자, 이 곱하기 a가 여기 있는 이 곱하기 a라고 하는 게 주된 키야. 이건 여기다 줄까? 곱하기 a라고 하는 쟤가 주된 키야. 곱하기 a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쟤를 통해서 분모에 있는 적절한 소인수 자체를 소거가 가능하거든? 얘가 2100분의 35잖아. 2100분의 35 곱하기 a야. 근데 2100분의 35는 얘를 일단 기약분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 자체는 약분을 해줘서 기약분수로 나타내야 돼. 7로 약분하면 7, 5, 35, 7, 3, 21. 그리고 7, 3, 21. 그 다음에 5로 약분하면 65, 60분의 1이네. 따라서 60분의 1 곱하기 a네. 그래서 6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 3은 6, 2, 3, 6. 그래서 6 곱하기 10이니까 2, 3은 6, 거기다가 10이니까 2, 5분의 1의 a가 되니까 실제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a야. 자, 이렇게 나타내고 보니까 중요한 건 얘가
해야 되는 게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했어?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지. 다른 거 중요한 건 다른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 다른 게 뭐 보여? 지금 여기 3 보이잖아. 3 보이잖아. 따라서 이 3이 소거되면 좋겠는데 3이 제거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거해 줄 수 있을까라고 눈을 뜨고 찾아보니까 뒤에 A가 있었던 거야. 이 뒤에 A가 있잖아. 따라서 저 A가 3을 제거해 준다면 문제 자체가 깔끔하게 처리가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A가 어떻게 3 자체가 여기도 소거해 준다는 거는 뭐 얘네 약분이 제거한다는 건 뭐 여기 얘네를 약분한다는 거잖아. 얘네를 약분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 약분을 하려면 이 A라고 하는 게 따라서 A라고 하는 건 뭐 3의 배수가 돼야 돼. 중요한 건 따라서 A는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고 3의 배수가 되는 물어보는 건 가장 작은 너네가 3의 배수 짝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 잘 봐야 돼.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야. 너네 만약에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3의 배수가 돼서 따라서 3의 배수 A는 3이다라고 적으면 틀리는 거야. 중요한 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물어보지. 3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 중에서 뭐 가장 작은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될 수 있는 건 3, 4, 12잖아. 따라서 12가 가장 작지.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야. 감화? 그래서 내가 저기 곱해지는 저 A가 우리가 밑에 유한소수가 되게끔 방해했던 저 요소 자체를 제거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뒤에 문제 자체가 깔끔하게 풀이가 되니까. 감이 와? 자, 그 다음에 얘네 자체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얘네가 유한소수가 된대. 얘네가 유한소수가 될 때 다음 중 X값이 될 수 없는 거를 물어보지. 그러면 항상 이제 뭐 기하분수로 처음에 나타내야 돼. 중요한 건 여기서 봤지만 기하분수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지를 체크하거든. 그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은 얘를 실제로 얘네 자체 약분이 가능하잖아. 얘네 자체 약분이 가능한 3, 7, 3, 21이고 3, 3 약분하면 되니까 얘를 2의 4제곱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x네. 자,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아까 똑같아.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2나 5만 있지 못하게끔 만드는 애가 뭐야? 3이잖아. 따라서 이 x가 3을 제거한다. 3이 약분된다. 3이 약분된다라는 얘기고 이 말은 x라고 하는 게 3의 배수이다라는 얘기지. x라고 하는 게 3의 배수. 따라서 3의 배수, 다음 중 x값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보는 거는 이 말 x값이 될 수 없는 것은 3의 배수가 아닌 수를 물어보는 거야. 18이라고 하는 건 3의 배수가 맞지? 24 3의 배수 맞아? 30 3의 배수 맞아? 35 3의 배수 맞아? 아니야. 39 3의 배수 맞잖아. 따라서 답은 4번. 자, 69번이야. 69번은 분수 36분의 n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36 미만의 자연수 n의 개수. 자, 36이라는 걸 소인수 분해해보면은 실제로 2, 3은 6이잖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n이야. 자, 그러면 36 미만의 자연수 n에 얘가 유한소수가 돼. 얘가 중요했던 건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는 저기 있던 3의 제곱 자체가 소거가 되는 거였지. 3의 제곱 자체가 소거가 되려면 여기 있는 n 자체가 3의 제곱의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9의 배수, n이 9의 배수가 되어야 돼. 그래서 36 미만, 36보다 작은 수 중에 36보다 작은 수 중에 9의 배수는 실제로 9, 18, 93, 27, 94, 30, 36은 36 미만은 안 들어가지. 따라서 요렇게 3개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15쪽까지 푼 거야.